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테크 예배신앙연구소 소장 원별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눠볼 내용은 설마가 불러오는 작은 문제에서 큰 위기까지라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담과 컨설팅을 하면서 좋은 계획이 만들어져 잘 시공되거나 잘 세팅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대부분은 상담이나 컨설팅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벼이 여기거나 재정 문제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넘기게 될 때 예측해드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음향 기술이나 음향 환경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잘 알지 못하는 분야라 그렇다고 이해를 해도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서 컨설팅을 의뢰하고 리포트를 통해 판단의 근거와 지식, 분석을 드리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저희 연구소가 예측한 문제가 발생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문제 발생 후에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면 그나마 낫지만 엉뚱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해서 더 어렵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교회에서 전문가가 아닌데도 자신이 전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근거 없는 엉뚱한 내용을 신봉하는 사람이 나오거나 실력 없거나 사기성 업체를 고집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문제 해결은커녕 더 심각하게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어떤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문제의 발단은 설마 그 정도가 되겠어? 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참고로 피해 규모와 여파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5등급에서 특급까지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먼저 5급, 설마. 피해 수준은 약 3만원에서 5만원 사이 정도 됩니다. 먼저 케이블 관리 불량입니다. 케이블은 감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마 고장 나겠어 하면서 계속 한쪽 방향으로 감다가는 2, 3년 내에 내부의 선이 끊어지게 됩니다. 겉은 멀쩡한데 내부에서 꼬여버리다가 못해 끊어진 이 케이블을 사용하면 소리가 나지 않거나 잡음이 나게 됩니다. 케이블이 뭐 얼마 하겠냐고 생각하다가 가격을 알아보면 놀라게 됩니다.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10,000원 이하의 케이블도 있지만 이런 케이블을 사용해 보면 왜 싸구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케이블이 바닥에 착 붙어 있지 못하고 구불구불한 채로 있거나 내구성이나 음질이 모두 떨어집니다. 케이블 관리는 이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찬양 팀원과 방송실 팀원 모두 케이블 감는 법을 제대로 알고 매번 그렇게 실천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마이크 케이블 감는 법에 대해서 여러 유튜버들이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4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마 4급. 피해 수준은 7만원에서 약 30만원 사이 정도 됩니다. 먼저 다이렉트 박스가 없는 상태입니다. 전자악기, 시니사이저나 전자기타, 찬송가 반주기는 노이즈 방지를 위해 다이렉트 박스를 사용합니다. 또 다이렉트 박스를 사용하면 접지가 되어 전자악기의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피해 수준 금액은 다이렉트 박스를 구입하는 비용, 개당 비용입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계속된 잡음에 시달리게 되고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는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전자악기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도 생각하면 이 정도 비용은 상당히 저렴한 것입니다. 또 마이크 취급 관리 불량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는지 테스트를 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때리는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당장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이 충격들이 계속 쌓이거나 또 이 충격음이 믹서 앰프를 거치면서 커지기 때문에 믹서 앰프 그리고 스피커의 충격이 고스란히 쌓이게 됩니다. 그런 습관이 여러 명이고 찬양팀이 여러 명이니까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게 되면 믹서 앰프, 스피커의 수명도 조금씩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마이크 전용 케이스에 잘 보관해야지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무 때나 이렇게 놓으면 쉽게 칠이 벗겨지고 그릴이 찌그러지고 그만큼 빨리 고장납니다. 제일 흔하게 사용하는 다이나믹 마이크 가격이 12만 원대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보관이나 취급에서 함부로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신경 써서 관리하는 만큼 음향기기는 오랫동안 그 성능을 잘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급으로 넘어갑니다. 설마 상급. 피해 수준은 30만 원에서 약 300만 원까지 됩니다. 먼지와 정리가 안 된 방송실 얘기입니다. 정리정돈 의식이 없으면 방송실과 음향 장비에 먼지가 끼고 엉망이 되어도 문제를 못 느낍니다. 매번 전기를 켜고 사용할 수 있으니 쉽게 간과하고 설마 무슨 일이 나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아예 이런 안일한 생각 자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실의 청결과 정돈 상태가 엉망이면 전체적으로 음향기기, 특히 믹서의 고장이 빨리 자주 나고 수용이 많이 줄어듭니다. 먼지가 전기음향 기기 안으로 들어가 기판에 눌러붙어 전류 흐름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앰프의 경우에는 냉각을 하는 팬의 입구에 스펀지가 있습니다. 스펀지에 이 먼지가 많이 끼면 냉각 효율이 떨어져서 앰프의 성능과 수명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방송실 테이블 위에 믹서가 놓여 있다면 천으로 커버를 만들어 씌우시고, 또 앰프는 냉각팬 앞에 필터를 반년에 한 번씩은 꼭 먼지를 털어주고 물로 씻어서 그늘에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영상 프로젝터의 경우도 필터가 있으니까 꼭 청소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리가 안 되다 보면 마이크 등의 부피가 작은 음향기기의 분실도 일어나기 쉽습니다. 또 방송실에서 음식물을 먹고 정리가 안 돼 있는 교회의 경우 쥐나 벌레들이 서식하는 경우를 제가 직접 봤는데요. 오디오 케이블, 전기 케이블 피부를 갉아 놓아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살펴봐야 될 게 700MHz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2012년 전파법이 개정되어서 법적으로 700MHz 대역의 무선 마이크 사용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면서 계도하였고, 그러면서 900MHz나 2.4, 5.8GHz 대역의 무선 마이크로 바꾸도록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르거나 설마 단속되겠어 라고 하면서 사용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산하의 각 지역 전파관리소에서 월간 계획을 세워서 전파 탐색 차량을 이용해 불법 무선 사용처를 적발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적발이 안 되신 것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적발이 되면 대표이신 목사님이 과태료를 물게 되시고, 그래도 교체를 안 하시면 3회에 걸쳐서 계속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가 200만 원까지 나오니까 그 돈이면 그냥 적합 주파수의 무선 마이크를 구입하신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이번에는 또 살펴봐야 될 것이 개척 교회 중에 지하교회들이 있죠. 그 지하교회 높은 습도 문제입니다. 여름에 예배당이나 방송실은 높은 습도의 영향을 받게 되죠. 이 높은 습도는 음향 장비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킵니다. 스피커의 경우는 우퍼 재질의 펄프이기 때문에 습도에 매우 취약합니다. 지하에 있는 교회들은 역시 습도에 매우 취약합니다. 장시간 높은 습도의 환경에 있게 되면 스피커의 문제가 제일 크게 일어납니다. 용량에 맞는 제습기를 사용하셔야 하며, 지하의 경우는 일반 제습 용량보다 두세 배는 높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흔히 구입할 수 있는 가정용 제습기로는 그 만들어지는 습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습기를 사는 비용보다 습기로 망가진 음향기기를 새로 사는 비용이 더 큽니다. 자, 이제는 2급 설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최소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전기 문제가 있는데, 음향 시스템에서 전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접지가 안 된 전기는 노이즈와 제품 수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이즈 문제로 교회를 가보면 상당수가 전기 계통의 문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배전반과 콘센트에 접지선이 들어와 있지 않아서 누설 전류로 인한 자본과 기계의 수명 저하의 문제를 겪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의 교회가 많이 해당됩니다. 또 배전반까지는 접지선이 들어와 있지만
방송실 전류 계통에까지는 접지선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전기 전문가가 와서 접지 공사를 해주면 됩니다. 드물게는 높은 전압으로 음향기기가 고장 나거나 240V 이상 넘어가거나 그럴 경우에 파워드믹스 기판이 타버린 경우도 봤고요. 앰프가 타버린 경우도 봤습니다. 낮은 전류량으로 음향기기 작동에 에러나 소리가 작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반대 경우죠. 변압기 문제이니까 전기 전문가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의 전기 문제가 있습니다. 디지털 믹서 등 디지털 장비가 설치가 되면 반드시 그 전단에 파워 컨디셔너를 음향 전기용으로 설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장비는 전기가 고르지 않으면 순간적인 충격의 오작동부터 반도체 칩이 타버리는 경우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원 필터링으로 전기를 고르게 만들고 서지 프로텍션이 있어 전기 충격을 막아주는 파워 컨디셔너가 필수입니다. 특히 개활지가 있는 외곽이나 농촌 지역의 교회는 낙로에 의해 이런 문제가 흔하기 때문에 디지털 믹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설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실제 이런 곳의 방송기기들은 보통의 내구년 아닌 12에서 15년 전에 심각하고 잦은 고장으로 빨리 시스템 교체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 저품질의 저가 제품. 예산이 영순위가 되다 보면 우리 교회에 적합한 음향 시스템을 선택하지 못하고 저품질의 저가 제품으로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시공 직후는 잘 몰라도 한 1에서 3년 안에 고장이나 음질 문제로 예배 때마다 힘들어지는 교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품질의 제품은 기대하는 세팅과 음질에는 못 미치는 문제와 저가의 전자 소자들로 인한 잦은 고장과 짧은 수명으로 돈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돈을 더 써야 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자, 이제는 1급입니다. 1급 설마 300에서 4천만 원 사이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싼 견적. 교회에서 시공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견적 내용의 충실성과 적합성 이전에 최저가 견적을 제일 우선한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기 업체는 이를 잘 이용합니다. 다른 업체보다 많이 저렴한 견적으로 시공을 따게 되는데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서는 웬만해서는 교회 내에 음향 전문가가 없다 보니 저렴하지만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넣고 꼭 필요한 제품을 빼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시공 후 교회의 기대와는 달리 음향적인 수준 미달이나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 책임을 법적으로 시공회사에게 묻기 힘듭니다. 제대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지 못한 교회의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크다면 이 피해 금액은 많이 커지고 내부적으로 책임 문제로 내용을 겪기도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대형교회에서는 싼 견적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비싼 견적이 문제가 됩니다. 엉터리 컨설팅 업체와 시공 업체가 결탁해 불필요한 장비를 넣는 그런 견적 부풀리기로 교회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주로 음향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는 중대형 교회나 지방 대형 교회 공사가 대상이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뇌물입니다. 공사 규모가 커지다 보면 업체가 공사를 따기 위해 뇌물을 제시하거나 또는 교회 목사나 장로가 뇌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뇌물은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고 기초를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바뀐 좋은 장비로 예배가 더욱 좋아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절대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중대형 교회 중에 지하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곳의 높은 습도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지상 예배당이 아닌 지하 예배당의 경우에는 겨울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계절, 특히 여름에는 폭염과 장마로 인해 습도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은 폭염에는 높은 온도의 공기와 차가운 지하 예배당의 온도차 때문에 결로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뜻한 공기가 교회 벽과 지하 교회 벽과 천정 바닥을 만나면서 이슬이 맺혀지는 거죠. 이를 간과할 경우에는 소리가 동굴에서 울리는 것처럼 변해버립니다. 또 하울링도 잘 생깁니다.
지상의 예배당의 경우라도 장마철에는 하울링이 잘 생기죠. 이런 지상의 예배당의 경우에는 에어컨을 1시간 전 일찍 틀어놓으면 습도가 낮아지면서 하울링과 먹먹한 소리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지하 예배당의 경우에는 이 정도로 해서는 습도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가정용 제습기를 사용하는데 아주 작은 예배당이라도 가정용 제습기로는 습기 제어가 힘듭니다. 최소한 업소용 제습기를 사용해야 하고 예배가 없는 평소에도 제습기를 상시로 틀어 음향 장비의 습도에 의한 변형과 고장을 예방해야 합니다. 예배 전후에만 잠깐 틀고 대부분의 일상 시간에 습도를 장시간 노출하게 된다면 결국 음향기기의 수명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고 음질도 서서히 나빠져서 어느 정도 수준을 넘으면 매우 안 좋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특급 설마. 약 3천만에서 수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건축과 인테리어. 이 부분에서 교회 신축이나 리모델링에서 흡음 부분을 간과하고 설계업체의 이름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교회들이 있습니다. 분당의 모 교회와 일산의 모 교회는 신축하고 나서 음향 반사음 문제로 수억 원의 큰 금액을 들여 새로 흡음 공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신축 예배당 내부가 매끈하고 아주 예쁘고 딱딱한 인조 대리석으로 하거나 보기에는 아주 예쁜 나무 재질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 재질은 딱딱하기 때문에 소리가 잘 반사가 되어 설교 내용을 알아듣기 힘든 좌석이 많이 생겨 예배를 드리는데 지장이 많았습니다. 설마 건축 설계 업체가 잘 하겠지, 인테리어 업체가 흡음 공사를 할 줄 안다니까 잘 하겠지 하고 맡겨두면 안 됩니다. 실제 음향을 알고 흡음 인테리어를 할 줄 아는 업체는 극소수입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할 줄 안다고 하는 업체들도 음향 측정이나 음향 시뮬레이션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제대로 된 음향 컨설팅을 받고 설계에 반영해야 사후 재시공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재시공은 기존 인테리어, 철거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기에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문제는 엉터리 전문가입니다. 엉터리 전문가는 실력 없는 업체이기도 하지만 교회 내부에 있기도 합니다. 교회 규모가 크다 보면 자칭 음향 전문가라고 하는 중직분이 나와서 견적을 흐리고 자신이 미는 제품이나 업체로 결정이 나게 하기도 합니다. 정작 이 음향을 아는 방송실 담당자의 의견은 묵사라고 말입니다. 특히 하이파이 전문가나 레코딩 전문가는 교회 음향에 속한 SR, 사운드 레인포스먼트 음향과는 분야가 전혀 틀린데 교회 음향 전문가라고 나서면 골치 아픈 경우가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뇌물. 대형 교회에서의 업체와 내부자, 목사, 장로, 방송실장의 농간과 뇌물은 큰 액수의 피해를 입힙니다. 실제 제가 목격한 대형 교회의 경우는 견적을 부풀려 5억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요즘은 증거를 안 남기려고 돈으로 받지 않고 컴퓨터, 노트북, 고급 카메라, TV 등 고가의 제품으로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뇌물을 주고 받게 되면 그 교회의 영적 상태가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고, 그런 결과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몇몇이 진행의 내용을 모르는 음향 시공이 아니라 다들 알 수 있게 투명하게 진행한 것이 낫습니다. 혹자는 이 사람 저 사람 참견이 많아져 진행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아 제대로 된 분석 리포트를 공개한다면 그런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정확한 분석과 근거 없이 깜깜이로 진행했기 때문에 뇌물이나 비전문가의 간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습도 문제입니다. 중형교회 규모 이상 지하 예배당이 있는 경우 습도 관리를 못하면 전체 음향 영상 시스템의 내구성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습도는 제품 내부에 녹이 슬게 만들고 스피커에 쌓인 습기에 우퍼가 물러지고 소리를 내릴 때마다 우퍼의 조직이 망가지게 됩니다. 또 스피커 유닛에 녹이 쌓이게 되고 인클로저에 많은 습기가 머물게 되어서 음향 특성이 매우 나빠지게 되고 스피커의 전체의 내구성, 그러니까 수명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면 잠시 예배 때 에어컨을 틀어도 수명이 원래 기대치의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은 10여 년을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4에서 6년이 지나면 마치 20년 쓴 상태가 되어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체를 하고도 습도 관리가 안 되면 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습도가 높은 지하 예배당에서 가정용 제습기를 사용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용량이 큰 제습기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중형교회 이상이라면 가정용이나 업소용이 아닌 산업용 제습기를 사용해야 습도가 제어가 됩니다. 자, 이상 설마가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코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분석과 계획을 세우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한번 음향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설마가 쌓이게 되면 매주 예배가 고통스럽고 담당자의 고충을 말할 수가 없어집니다. 실감이 나시라고 설마하는 것이 얼마나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지 말씀드렸지만 예배 공동체인 교회에서 침착하게 정성껏 분석하고 준비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예배의 행위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이상 같이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눠봤습니다. 다음 콘텐츠도 기대해 주시고 이상 이번 회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